노동자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이익금을 가져가기 위해 과도한 수익 인증으로 인해 많은 배달러들이 유입이 되어 배달을 떠나야 하는 것 외엔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배달의 최고 성수기 시대는 앞으로는 다시 안 오기에 배달러의 등급을 상중하로 그룹을 나눕니다. 베릉환, 베레부릉 등의 단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카드와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고객들은 유배지 혹은 똥콜이라서 등의 상황에 따라 착실하든 말든 뭐든 다 콜을 받게 되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단건 배달에 콜을 받는 순위는 누군가는 콜을 받고 빼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콜이 올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네가 콜이 없는 이유. 요즘 알다시피 배민이 콜이 없어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저 역시도 아예 콜이 없습니다. 배달하면서 콜 쌓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콜을 받지 못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네요. 영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거라면 콜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홍보를 한다든지 미래를 위해 뭔가 해야 할 것이고,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면 그나마 견딜 수 있겠지만 콜을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고 콜이 올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배달이라는 직업이 참 어렵네요. 약 3주 전부터 배민 콜을 기다리다 지쳐서 힘들지만 먹고 살기 위해 쿠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콜사의 원인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많은 것들 때문일 것인데, 이 부분은 영상 중반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 1시간에 1000개의 콜이 쏟아지고 200명의 라이더가 있다면 1시간에 5, 6개를 쳐내는 고수가 있고, 1시간에 4, 5개 쳐내는 중수도 있고, 3, 4개 쳐내는 하수도 있고, 1시간에 2, 3개 쳐내는 초보자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배달계를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시간당 1000개의 콜을 200명의 라이더가 자기의 능력에 맞게 소화하며 돈을 버는 공급과 수의 법칙이 딱 맞는 아름다운 배달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시간당 1000개의 콜이 갑자기 여러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 500개의 콜이 되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라이더는 200명이 꾸준히 있거나, 혹은 1000개의 콜은 꾸준히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라이더가 400명이 되었다면 당연히 라이더에 비해 콜수가 모자르고 콜사가 시작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콜수보다 라이더가 많더라도 누군가는 콜을 받고 빼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배민이 아무리 콜사라고 하지만 어떤 라이더는 평상시처럼 혹은 평상시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콜이 있고, 어떤 라이더는 콜이 없어서 시간당 한두 개 받을까 말까 하는 커넥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콜사인데 콜을 꾸준히 받는 라이더는 왜 그렇게 꾸준히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콜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비수기 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저뿐만 아니라 콜사를 느끼는 분들이 말하는 사상 최악의 콜사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콜을 꾸준히 받는 라이더가 있고 콜을 못 받는 라이더가 있는 이유에 대해 내피셜을 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이므로 걸러서 들어주시고, 성공하지 못한 단선 무식한 꼰대의 내피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단건 배달의 콜을 받는 순위는 첫 번째가 라이더스, 두 번째가 오토바이 커넥터와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 3순위가 도보, 자전거, 킥보드, 이하 도자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배민 라이더스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한 사람들이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선 배차권을 줄 것이고, 그 다음이 커넥터인데 신속성이 있는 오토바이와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동차라고 생각되며, 그 다음에 배차 순위가 도자킥인데 도자킥이 3순위인 이유는 콜이 흘러넘치는 피크 시간에만 필요한 커넥터이기 때문일 거라 생각해 봅니다. 사실 도자킥이 콜만 꾸준히 있다면 피크 시간이 아니더라도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저렴한 단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콜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우선 배차로 라이더스에게 콜을 주고, 거기서 소화를 못 시킬 때 다음으로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넘어가고, 거기서도 쳐내지 못할 때 비로소 도자킥으로 넘어가게 되기에 콜 쌓일 때는 도자킥이 콜사가 피부로 제일 먼저 와닿게 되겠죠. 이때가 콜사가 없는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 즉 콜과 라이더의 비례가 잘 맞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땐 아무도 콜사를 느끼지 못하고 평점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함이 있든 없든 착실하든 말든 뭐든 다 콜을 받게 되고, 배달러들은 말없이 혹은 투덜대며 자기의 능력에 맞게 시간당 몇 개씩을 쳐내며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돈을 벌게 되겠죠. 콜 귀한 줄 모르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거절하고, 짜증나서, 힘들어서, 귀찮아서, 엘베 없어서, 고충이라서, 유배지 혹은 똥콜이라서 등의 상황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는 콜을 고르게 타게 되면 콜 받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콜이 많을 땐 제가 인왕산 속에 있어도 배민 콜이 울렸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았던 지금까지의 배달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유행하는 음식을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단건 배달로 한 집만 빠르게 오기에 배달비를 주고서라도 식당에서 먹는 그 느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편리함과 신기함의 배달이 늘었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 고객들이 식당을 못 가고 회사나 집에서 시켜 먹었던 배달 성수기였는데, 2022년 봄과 함께 코로나의 봉인이 점점 풀리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식사를 하게 되고, 단건 배달의 유혹인 프로모션과 이벤트로 저렴한 수수료로 배달 플랫폼을 사용했던 매장들이 이벤트가 끝나자 수수료가 비싸다며 배달 플랫폼과의 제휴를 끝내고 일반 대행으로 시키라고 고객에게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카드와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고객들은 일반 대행으로 주문을 시켜야 하는 상황도 나오고, 회사들이 내부에 배달 금지한 곳도 많아지고, 매장 음식 가격보다 배달 음식 가격을 올려받는 것을 고객들이 알게 돼서 직접 포장을 하기도 하고, 과도한 수익 인증으로 인해 많은 배달러들이 유입이 되어 콜수와 배달러의 비례가 맞지 않는 등등 1박 2일을 얘기를 해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가지 이유와 상황들 때문에 배달 콜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콜 부족 사태인데 앞으로 배민이 배달 대행 업체인 부릉과 합작해 배릉환, 배레부릉 등의 단어를 만들어냈는데요. 단건 배달을 부릉에 위탁하다니, 커넥터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지출을 줄이고 이익을 내야 하니 커넥터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팽개치고 수익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계약 해지하고 커넥터에게 맡기게 될 것이고, 만약에 배롱완이 성공하면 커넥터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은 타기 싫어하는 쿠팡으로 배달러들이 몰릴 것이고, 그러면 쿠팡도 콜사의 단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배민이 쿠팡의 단건 배달을 배민완으로 견제하기엔 자본이나 사업 능력이 밀렸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콜수가 줄어들고 배달러들은 그대로인데, 혹은 더 늘어났는데, 배민에서는 이제 모든 배달러에게 골고루 콜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왔네요. 그러면 배민은, 아니 내가 배달 플랫폼의 CEO라면, 아니 당신이 배달 플랫폼의 CEO라면 어떻게 해야 그 많은 배달러들을 적은 콜수로 골고루 다 나눠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적은 콜수로 모든 배달러에게 골고루 다 꽂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배달러의 모든 데이터가 앱 서버에 다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커넥터가 거절을 좌절하는지, 한번 수락하면 완료를 잘 하는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출근을 잘 하는지, 손님이나 매장에 부딪히지 않고 문제없이 잘 하는지, 픽업과 전달을 늦지 않게 잘 하는지, 평점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작년 배민 처음 할 때 커뮤니티에서 콜사라고 비수기라고 말이 많을 때 저는 신규 버프를 받았는지 콜사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콜이 끊임없었고 단가도 엄청 높더라고요. 그리고 후배가 배달을 해보겠다고 해서 알려주고 시작했는데, 제가 콜사일 때 전화해보면 바빠서 일해야 한다고 전화도 못 받을 정도이고 단가도 높았었고, 커뮤니티에도 신규 버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기에 저는 분명히 신규 버프가 있다고 생각되고, 배달업 데이터에 신규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데이터에 의해 배달러를 평가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콜사일 때 콜을 주고 안 주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AI라고 해도 AI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로직과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들어서 입력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 내용은 만든 사람이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일단 그동안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배달러의 등급을 상중하로 그룹을 나눕니다. 일단 라이더스에게 40%의 콜 중에 상중 그룹에게 콜을 나눠주고, 그 다음이 30%의 콜을 오토바이 커넥터 상중 그룹에게 나눠주고, 마지막에 30%의 콜을 도자킥 상중 그룹에게 내려주겠죠. 그러면 상중하 그룹 중에 상하 그룹은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하 그룹에 속한 그룹은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콜수가 많을 땐 다 필요한 사람이지만, 지금 콜이 라이더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기 위해 상중하 모든 그룹에게 1시간에 한두 개씩 콜을 골고루 나눠준다면 착실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까지 내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기에 그동안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착실한 상하 그룹의 라이더들은 버티면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하 그룹은 콜이 없어 버틸 수가 없어 도태되겠죠. 단건 배달과 코로나에 의해 최고의 성수기가 됐던 것처럼 이런 배달의 최고 성수기 시대는 앞으로는 다시 안 오기에 배달 플랫폼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 회사나 공장이나 조직도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 땐 구조조정을 하듯이 지금 배달계도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업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업으로 배달을 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많게 되겠죠.
저 역시도 콜 쌓인 걸 보니 나의 데이터가 배미 측에서 볼 땐 시원찮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배민을 할 땐 수락률 100, 수락 완료율 100, 평점 100이었는데 지금은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내가 콜이 없다면 존버, 버텨야 합니다만 버틸래야 버틸 콜이 없어서 버틸 수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콜사를 버티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서 돈 버는 방법과 배달을 떠나야 하는 것 외엔 생각이 안 나네요. 혹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좀 낮지만 콜이 끊임없는 배달 대행으로 옮겨야 할 듯 합니다. 쿠팡이 날개짓을 시작을 했고 배민이 따라한 단건 배달과 우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 만들어진 커넥터와 파트너라는 신종 직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배달러가 포화 상태가 되었기에 지금 상황에 배달계가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남겨질 사람은 남아서 언젠가는 다시 배달이 콜수와 라이더의 숫자가 적절하게 맞아서 자기 능력에 맞게 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시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배달 플랫폼들은 어떻게 하든 이익을 남겨야 하니 노동자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이익금을 가져가기 위해 지금도 어떤 구상을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네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콜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 배달 직업이라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콜수보다 라이더가 많으면 단가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씁쓸한 생각에 소주나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지금까지 옳고 그름이 아닌 맞다 안 맞다가 아닌 그냥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과 생각으로 아무 말 대잔치로 뇌피셜 시전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꼰대형은 모든 노동자들이 스트레스 없이 갑질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